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장 Error Detection and Error Correction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가장 주된 기능은 에러 컨트롤입니다. 에러 컨트롤을 위해서는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컬렉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1절 Introduction, 즉 Error Detection and Error Correction에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ror Detection과 Error Collection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트랜스미션 과정에서 corrupt,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Reliable Communication, 즉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에러들은 디텍션, 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에러들은 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앤 커렉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의 1의 1절 에러 타입, 즉 에러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 비트 에러입니다. 싱글 비트 에러라는 것은 오직 한 비트에만 에러가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비트만 체인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 비트가 디지털 통신에서 변한다는 것은 0은 1로, 1은 0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트 에러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에 에러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인 것입니다. 비트레이트가 1200 비트 per sec인 경우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1200비트가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0.01초 동안 큰 잡음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0.01초 동안 잡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1200 곱하기 0.01, 즉 12비트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비트에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를 버스트 에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비트에 데이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비트에 체인지, 변화가 생겼을 경우 버스트 에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비트에 에러가 포함되는 경우 버스트 에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싱글 비트 에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되는 데이터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에 의해서 0이 1로 바뀐 경우입니다.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송신 데이터는 ASCII 코드에서 라인 피드에 대응되는 코드인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ASCII 코드에서 Start of Text에 관련된 코드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코드로 변환된 것입니다. 직렬 전송의 경우에 원 비트 에러, 즉 싱글 비트 에러가 발생 가능하나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는 대부분 버스트 에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메가비트 per sec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1비트가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메가분의 1, 10의 6승분의 1, 즉 1마이크로세컨드인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잡음이 들어올 경우 1마이크로세컨드보다 짧게 들어온다면 싱글 비트 에러, 1비트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잡음의 지속 시간은 1마이크로세컨드보다 비교적 긴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병렬 전송인 경우에 8비트를 한 번에 패러럴 트랜스미션, 즉 병렬로 전송하는 경우에 1비트라도 에러가 들어가면 그 8비트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비트의 에러가 1바이트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인 피드가 스타트 오브 텍스트로 변환되는 경우입니다. 병렬 전송인 경우에는 싱글 비트 에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스트 에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에 에러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송신 데이터입니다. 수신 데이터입니다. 송신 방향을 왼쪽 방향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트에는 에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에러 비트는 5비트, 5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들어간 시작 비트에서 노이즈가 들어간 마지막 비트까지의 데이터에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버스트 에러의 경우에 연속되는 모든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간에 비트인 경우에 에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스트 에러의 랭스, 길이는 비트 수는 첫 번째 노이즈가 들어간 비트에서 마지막 노이즈가 들어간 비트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잡음의 지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1비트 타임, 1비트가 전송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버스트 에러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1kbps/s로 전송되는 데이터 통신망에서 0.01초 동안의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10비트의 에러를 유발할 것입니다. 비트레이트가 더 높을 경우, 즉 전송 속도가 빠를 경우에 더 많은 비트, 만 비트의 에러가 포함될 것입니다. 10의 1의 2절 리던던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던던시는 중복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분, 엑스트라 비트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복성에 관한 개념 명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데이터가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항상 그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신단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단에서 에러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무언가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는 데이터를 2번 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2번 수신할 것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동일하다면 그 데이터에는 에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동일 위치에 에러가 들어가면 두 개의 데이터는 에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한 번만 보내도 되는데 2번 중복해서 보낸다. 중복해서 보내면 리던던시 해서 보내면 데이터 에러, 데이터에 포함된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전송시간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송 효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그대로 두 개를 중복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데이터 비트보다 더 적은 비트를 여분의 비트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던던시, 두 개의 데이터를 중복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다. 중복성을 추가하면 에러 디텍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비트보다 적은 비트를 추가해서 보낸다. 엑스트라 비트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에러를 디텍팅하고 또 컬렉팅하고 검출하고 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은 리던던시인 것입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에러를 디텍션 혹은 컬렉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엑스트라 비트, 여분의 비트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분의 비트, 즉 리던던트 비트, 추가된 비트는 수신단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과정이 끝나면 또는 에러 컬렉션 과정이 끝나면 수신단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엑스트라 비트, 리던던트 비트의 프레젠스, 존재는 결국은 corrupted, 즉 에러가 들어간 비트들을 검출하거나 또는
정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리던던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리던던시의 개념이라는 것은 엑스트라 비트, 즉 데이터 비트에 여분의 비트를 추가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서 에러를 디텍션 할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과정,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로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데이터입니다. 송신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리던던트 비트, 엑스트라 비트인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보다는 더 적은 비트 수입니다. 물론 데이터 비트와의 관계로부터 유출한 비트가 엑스트라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리던던트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할 것입니다. 노이즈가 들어가서 에러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에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리던던트 비트, 엑스트라 비트와의 관계로부터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리던던트 비트는 버려버리고 데이터만 수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파기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파기하고 그 다음에 리젝트 데이터를 파기하고 다시 송신단에 리트랜스미션, 재전송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러 컬렉션 부분에서는 데이터와 엑스트라 비트와의 관계로부터 어떤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비트를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컬렉션의 비교입니다. 물론 에러 컬렉션은 에러 디텍션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데이터 통신에서 에러 컬렉션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러 컬렉션을 위해서는 엑스트라 비트, 즉 리던던트 비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무선 통신에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 컬렉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러 디텍션은 중요한 것이 단 하나인 것입니다. 어니 로킹 하나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 디텍션 과정에서의 answer는 yes와 no인 것입니다. 에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들어갔느냐, 또는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yes와 no로 대답하는 비교적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러 컬렉션 과정에서는 그 데이터에 들어간 에러의 비트의 수, 몇 비트의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잡음이 들어간 비트의 위치는 어디이냐, 로케이션, 위치까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알아야지 그 위치에 있는 비트를 0은 1로, 1은 0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10의 2절 블록 코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원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 개의 비트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즉 블록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블록 단위로 묶인 데이터에 리던던트 비트, 즉 엑스트라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함으로 인해서 수신단에서 에러 디텍션 혹은 에러 컬렉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샌더, 레시버가 주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샌더 쪽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K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엑스트라 비트, 리던던트 비트를 생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던던트 비트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데이터 비트에 리던던트 비트를 추가해서 코드 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n 비트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물론 n은 k보다 클 것입니다.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신뢰성이 약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경우 잡음으로 인해서 에러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코드워드를 수신할 것입니다. 체킹 알고리즘에 의해서 에러 디텍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에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코드워드로부터 송신단에서 보낸 데이터 워드만 추출해서 수신할 것입니다. 만약에 체커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discard, 무시할 것입니다. 폐기할 것입니다. 10의 2의 1절 에러 디텍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디텍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페리티 체크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Cyclic Redundance 체크 방식, CRC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체크섬 방식입니다. 페리티 체크 방식은 지금 현재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CRC 방식과 체크섬 방식은 현재 인터넷 TCP/IP 모델에서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먼저 페리티 체크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티 체크 방식에서는 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리던던트 비트, 즉 엑스트라 비트로서 원 비트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하나의 비트를 일반적으로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 비트에 합쳐져서 전체의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홀수인지 혹은 이분인지에 따라서 페리티 비트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페리티 비트 부여하는 방법 간단히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0000인 경우입니다. even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개수가 없어야지만이 짝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리티 비트는 0이 될 것입니다. 0을 붙이면 1의 개수가 그대로 짝수, 1의 개수가 0인 경우도 짝수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가 0001인 경우, 0001인 경우 1을 붙이면 1의 개수가 2개, 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0을 엑스트라 비트로 사용한다면, 추가한다고 한다면 1의 비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ven 페리티 비트는 1입니다. 0010을 전송하는 경우 짝수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을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0011인 경우는 이미 짝수 2개이기 때문에 0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even 페리티 비트 여러분들이 다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 1000에 1을 추가하면 1의 개수가 2개가 될 것입니다. 1111의 경우에 페리티 비트를 0으로 하면 1의 개수 짝수가 될 것입니다. even 페리티 비트를 부과하는 방식. odd 페리티 비트는 반대가 될 것입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면 odd 페리티 비트가 될 것입니다. even 페리티 비트를 붙이는 방법과 odd 페리티 비트를 붙이는 방법, 장단점은 없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페리티 체크 코드에서의 인코더와 디코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송신기, 레시버 수신기인 것입니다. 인코더 부호기는 샌더에 포함되는 회로, 즉 다시 말하면 페리티 비트를 제너레이션하는, 발생시키는 회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워드가 주어졌습니다. 데이터 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even 페리티 비트가 될 수도 있고 odd 페리티 비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페리티 비트가 리던던트 비트로 추가된 코드 워드가 전송될 것입니다. 전송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5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체커에서 1의 개수를 카운팅할 것입니다. 1의 개수가 짝수이든 홀수이든 카운팅해서 만약에 짝수 신드럼 비트를 1 또는 0으로 세팅할 것입니다. 신드럼 비트가 1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그대로 5비트는 디스칼, 폐기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드럼 비트가 0이라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4개의 비트, 패리티 비트는 제외하고 4개의 비트만 수신기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신드롬 비트가 0일 때, 1일 때, 0일 때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신드롬 비트가 1일 때 에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체커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공학 시간에 이미 설계해 본 회로인 것입니다. example 1. 패리티 비트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패리티 비트 시스템은 even 패리티 비트 시스템입니다. 문제에서 world라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world 5개의 문자를 ASCII 코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8비트 단위로 전송할 것입니다. 각각의 8비트에 even 패리티 비트를 붙이는 문제입니다. 1이 6개이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는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이 역시 6개입니다. 패리티 비트 0입니다. 1이 4개입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 0입니다. 1이 4개입니다. 패리티 비트 0입니다. 1이 3개입니다.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패리티 비트 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문제입니다. 에러가 검출되었는지 아니면 에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찾는 문제인 것입니다. 송신단에서는 전부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1의 개수를 카운팅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1의 개수 6개입니다. 1의 개수 6개입니다. 1의 개수 4개, 1의 개수 4개, 1의 개수 4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5개의 데이터 모두에 에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대로 수신기에 전달될 것입니다. 예제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에서 world라는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corrupt, 즉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노이즈에 의해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1의 개수, 1의 개수를 카운팅 할 것입니다. 각 문자 단위로 8비트 단위로 1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1의 개수는 comSwap, 즉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1의 개수 7개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1의 개수 6개, 세 번째 데이터 1의 개수 5개, 네 번째 데이터 1의 개수 4개, 다섯 번째 데이터 1의 개수 4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신단에서 1의 개수를 모두 짝수로 해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corrupt, 즉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와 세 번째 데이터에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러가 들어간 데이터는 다시 송신단에 리트랜스미션, 즉 다시 말하면 재전송 요청을 할 것입니다. 10의 3절 사이클릭 코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비트, 즉 1패리티 비트를 이용한 에러 디텍션 방법에 관해서 살펴왔습니다. 1패리티 비트를 이용한 에러 디텍션 방법에서는 1비트에만 에러가 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2비트 이상의 에러가 포함되면 디텍션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에서는 1비트의 에러가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버스트 에러, 즉 여러 개의 비트에 동시에 에러가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1패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패리티 비트 시스템만으로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가 바로 사이클릭 코드인 것입니다. 사이클릭 코드는 리니어 블록 코드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순환에 의해서 단순한 리니어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넌 리니어, 복잡한 가정에 의해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니어냐, 넌 리니어냐 라는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사이클릭 코드에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은 당연히 순환 특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코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이클릭 코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클릭 코드에서 사이클릭, 즉 순환시키면서 시프트 시키면, 순환시키면서 시프트 시킨다는 것은 로테이션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여러 명이 왼쪽으로 술잔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순환시키면서 시프트 시킨다는 것은 로테이션 시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순환, 사이클릭이라는 의미로 통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CRC 코드, 즉 사이클릭 코드에서 원 비트씩 순환시키면 그 결과 역시 사이클릭 코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이클릭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릭 코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순환시키겠습니다. 0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시켰습니다. 시프트 왼쪽으로 시켰습니다. 왼쪽으로 1비트 시켰습니다. 1비트 왼쪽으로 1비트 왼쪽으로 1비트 왼쪽으로 마지막 비트 부분에 가장 왼쪽에 있던 1이 순환될 것입니다. 1비트씩 회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1비트씩 사이클리컬리 회전시키면서 레프트 시프트 시킨 것도 그 결과도 역시 사이클릭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드들, 사이클릭 코드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특성을 살펴보면 서로 순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클릭 코드에 관련된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3의 1절 Cyclic Redundance Check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RC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yclic Redundancy Check, 즉 다시 말하면 사이클릭 코드를 이용해서 중복성을 활용하면 에러를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클릭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러를 컬렉션하는 코드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에러 컬렉션은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클릭 코드를 이용한 에러의 컬렉션 방법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 책의 스코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수학과에서는 이 사이클릭 코드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전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 우리는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RC 코드에 의한 에러 디텍션 방법은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RAN이나 WAN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이클릭 코드라는 용어보다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에러 디텍션 코드, 즉 CRC 코드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CRC 코드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CRC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CRC 코드를 한번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비트가 4비트입니다. 리던던트 비트 3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벨티 비트처럼 1비트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비트에 에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3비트의 엑스트라 비트, 리던던트 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0000을 전송하고자 할 때 이 000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CRC 코드 3비트짜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7비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비트 4비트와 CRC 코드 3비트의 관계를 분석해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7비트는 폐기될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3비트는 버리고 4비트를 수신단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4비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CRC 코드 3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4비트만 전송하면 되는데 에러 디텍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7비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전송 효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CRC 인코더와 디코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C 인코더는 CRC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CRC 디코더는 데이터 비트와 CRC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 디텍션 여부를 검출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더는 샌더, 송신기에 포함되는 회로인 것입니다. 디코더는 레시버, 수신기에 포함되는 회로인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4비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3비트의 CRC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초기 비트를 0, 0, 0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CRC 코드 3비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4비트의 CRC 코드가 리던던트 비트로 첨가돼서 수신기로 전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에러 디텍션, 즉 에러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체커 회로에 입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체커 회로로부터 에러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신드럼 비트가 모두 다 세 비트가 000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CRC 코드 3비트는 버리고 데이터 비트 4비트만 수신기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드럼 비트가 000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7개의 비트 모두 파기하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4비트까지도 역시 디스카드, 즉 파기하는 것입니다. CRC 제너레이터와 체커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CRC 제너레이션 알고리즘과 체킹 알고리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CRC는 제수, 나누는 수보다 하나 적은 비트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n비트의 CRC 코드를 설정했을 경우에 초기치는 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CRC 코드가 n비트인 경우에 나누는 제수는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n비트의 CRC를 생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가 있습니다. CRC 코드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n비트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인 경우에는 3비트인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에 추가되는 CRC 코드 n비트입니다. n비트보다 CRC 코드보다 하나 더 많은 비트를 갖는 디바이저로 나눗셈을 할 것입니다. 나눗셈을 한 그 결과 나머지가 CRC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디바이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학습할 내용입니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CRC 코드보다 한 비트 더 많은 디바이저로 데이터 비트의 CRC 코드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한 것을 나눠준 다음에 그 리메인더 나머지가 CRC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와 CRC 코드가 같이 전송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에러 디텍션, 에러 포함 여부를 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와 CRC 코드가 추가된 비트 전체를 송신단에서 썼던 똑같은 디바이저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줬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에러가 없는 경우입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데이터는 폐기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CRC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또 데이터와 CRC 코드를 갖고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CRC 인코더, 즉 CRC 코드를 생성하는 회로에서의 디비전, 나눗셈에 관련된 룰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CRC 코드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산에서 multiply, 곱셈 연산은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subtract, 즉 빼기 연산. 빼기 연산은 exclusive or와 논리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연산은 and 논리 연산으로 수행한다. 바이너리 곱셈은 0과 0을 곱하는 경우, 물론 당연히 우리는 0을 원하는 것입니다. 0과 1을 곱하는 경우도 0을 원하는 것입니다. 1과 0을 곱하는 경우에도 0을 원하는 것입니다. 둘 다 1일 때만 1 곱하기 1, 1을 원하는 것입니다. 곱셈 연산은 당연히 and 논리 연산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바이너리 넘버인 경우입니다. 빼기 연산은 자리 빌림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리 빌림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exclusive or와 논리 연산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001입니다. 4비트로 주어졌습니다. 3비트의 CRC 코드를 붙일 것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1001에 CRC 코드 3비트입니다. 초기치 000으로 가정했습니다. CRC 코드가 3비트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정해진 디바이저, 나누는 데이터는 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비트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입니다. 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은 1, 10은 0, 11은 1, 11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나눗셈에서와 마찬가지로 빼면 되는 것입니다.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1을 빼는 경우 자리 빌려오는 것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에서 1 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 거 없습니다. 그대로 0에서 0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 하나 내려올 것입니다. 빼기 연산에서 보면 1에서 1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1 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에서 0을 빼는 경우도 1이 될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같을 때는 0이 되는 논리, exclusive or와 논리인 것입니다. 빼기를 exclusive or와 논리로 대체한다는 것은 앞자리에서 빌려오는 것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0 내려왔습니다. leftmost bit, 가장 왼쪽 비트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몫을 0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 비트가 0이면 몫은 0이 된다. 01은 00은 01은 01은 모두 0000이 될 것입니다. 가장 왼쪽 비트가 0인 경우에는 몫을 0을 쓰고 0000을 써도 될 것입니다. 빼보겠습니다. 0에서 0 빼면 0, 0에서 0 빼면 0, 1에서 0 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0 하나 내려왔습니다. 몫은 1이 될 것입니다. 1011 그대로 될 것입니다. 1을 곱하면 1011 빼면 0에서 1 빼면 빌려오는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0에서 1 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1 빼면 또 1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0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leftmost bit가 0이기 때문에 몫은 0 그대로 곱해봤자 0입니다. 0000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눗셈이 완료되었습니다. 빼보면 0, 1, 1, 110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0, 나머지 110이 곧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CRC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해당하는 CRC 코드, 우리가 만드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꼭 한 번쯤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Division in the CRC decoder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C 디코더에서의 디비전, 나눗셈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CRC 디코더, 에러 디텍션을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신기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투 케이스, 두 개의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는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에 에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전송 과정에서 특정 비트에 에러가 포함된 경우, CRC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에러 포함 여부를 디텍션 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00110 전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비트가 1001일 경우에 우리가 생성한 CRC 코드는 110이었던 것입니다. 1001, 110이라는 데이터가 전송 과정에서 전혀 노이즈에 의한 영향 없이 원래의 데이터가 전송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수신한 데이터, 에러 포함 여부를 알기 위해서 디바이저로 나눠줄 것입니다. 1011. 전 슬라이드 송신단에서 썼던 디바이저와 동일한 것입니다. 표준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역시 나눠주면 1이 될 것입니다. 1 곱하기 1011은 1011이 될 것입니다. 1에서 1 빼면 0, 0에서 1 빼면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1, 0에서 0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1 하나 내려올 것입니다. leftmost bit가 0인 것입니다. 따라서 몫을 0으로 하고 0, 0, 0, 0을 쓰면 될 것입니다.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0 빼면 1, 0에서 0 빼면 0, 1에서 0 빼면 1이 되는 것입니다. 한 비트 내려오는 것입니다. 몫은 1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1인 것입니다. 0이면 0인 것입니다. 다시 1011, 1011을 쓰면 될 것입니다. 빼면 0, 0, 0, 0이 되는 것입니다. 0 하나 내려올 것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0이기 때문에 0, 몫에 0을 쓰고 0, 0, 0, 0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빼면 모두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신드롬 비트, 3비트 모두 다 0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RC 코드를 제한 데이터 비트 1001은 우리가 수신기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에러를 디텍션하는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에러가 없는 경우에 최종 신드롬 비트 나머지는 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비트가 원래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비트가 1이었는데 전송 과정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1이 0으로 바뀐 겁니다. 에러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즉 붕괴된 데이터, corrupt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수신된 데이터입니다. 110을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디바이저와 동일한 디바이저 1011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1, 1011 빼는 과정 leftmost가 0이면 몫에 0을 쓰고 0을 쓰는 것입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나눗셈을 진행하면 최종 나머지가 0, 1, 1, 0에서 1 빼면 1, 0에서 1 빼면 1, 0에서 0 빼면 0. 나머지가 신드롬 비트 3비트가 0, 0, 0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물론 CRC 코드까지 모두 다 폐기하면 될 것입니다. CRC를 생성하는 방법, 또 CRC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즉 다시 말하면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법에 관해서 꼭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CRC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 또 CRC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과정에서 디바이저를 이용했습니다. 나누기 위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그러한 디바이저는
바이너리 데이터인 것입니다. 0과 1로 표현되는 이진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진수, 즉 디바이저를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표현만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저가 보통 이진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 0, 0, 0, 0, 1, 1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 표현이 때론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 표현만 다항식으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항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1 곱하기 x의 6승, 0 곱하기 x의 5승.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의 2승, 1 곱하기 x의 1승, 1 곱하기 x의 0승. 이러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곱하기 x의 5승은 0인 것입니다. 특별히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0인 부분은 제외하고 다항식을 x 6승 플러스 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데이터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짧게 표현한 경우인 것입니다. 0을 제외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실적인 의미, 디바이저는 1, 0, 0, 0, 0, 1,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준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에서 디바이저를 표현할 때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항식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디바이저에 관련된 이진 데이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폴리노미얼, 즉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항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C8, 최고 차수가 8차항이라는 것입니다. CRC10, 최고 차수가 10차항, 최고 차수가 16차항, 최고 차수가 32차항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차수가 8차항이라는 것은 디바이저가 9비트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바이저, 9비트짜리의 디바이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CRC 코드 8비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CRC 코드보다 디바이저는 1비트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고차항이 10차라는 것은 디바이저로서 11비트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CRC 코드는 10비트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CRC 코드를 16비트로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디바이저, 17비트로 정의된 것입니다. CRC 코드 32비트를 생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디바이저, 즉 다시 말하면 33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RC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용도는 경우에 따라서 네트워크 설계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가 지정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10의 4절 체크섬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 중에는 CRC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체크섬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체크섬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CRC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 모두 현재의 TCP/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섬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 역시 에러 디텍팅 테크닉, 에러를 검출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체크섬 방식은 메시지, 즉 주어진 데이터,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랭스, 몇 비트의 데이터인지에 관계없이 쉽게 에러 디텍션을 위한 체크섬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인터넷에서 체크섬 테크닉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크섬 코드는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러 디텍션 코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는 CRC 코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도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에러 디텍션 코드가 바로 체크섬 코드이지만 에러 디텍션 코드를 한 번에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이 장에서 디스 챕터에서 디스커스 다룰 것입니다. 샌더에서 체크섬 코드를 생성하고 레시버에서 체크섬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 쪽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m개의 비트로 분할할 것입니다. m개의 비트로 분할한 다음에 이 분할된 비트들을 이용해서 m 비트의 체크섬 코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m 비트의 체크섬 코드는 m 비트 단위로 분할된 데이터와 함께 수신기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비트와 체크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러 디텍션 여부를 디텍션 체킹 할 것입니다. 체커에서 생성되는 출력은 m비트인 것입니다. 데이터도 m비트 단위로 나누었고 또 역시 체크섬 코드도 m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체킹한 결과는 m비트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m비트 모두가 제로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섬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비트가 수신기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m비트 모두가 제로가 아니라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모두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의 4의 1절 체크섬 코드의 컨셉,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섬 코드의 개념, 체크섬 코드의 원리는 매우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플하다는 것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5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숫자는 4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4비트의 5개의 숫자를 전송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5개의 숫자,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7, 11, 12, 0, 6인 것입니다. 이러한 5개의 숫자를 그대로 전송하면 수신단에서 에러를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단에서 이러한 5개의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크섬 코드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이러한 주어진 5개의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를 체크섬 코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7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0, 6을 하면 36이 되는 것입니다. 5개의 숫자 데이터에 체크섬 코드 하나 더 추가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6개의 수치 데이터를 수신할 것입니다. 앞에 5개의 데이터를 다 더해보는 것입니다. 더한 값이 6번째 수치 데이터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면 에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5개의 수치 데이터를 다 더했을 때 6번째 수치 데이터와 서로 다르다면 에러가 들어간 것입니다. 5개의 수치 데이터 모두 폐기하고 송신단에 리트랜스미션, 재전송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체크섬 코드를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체크섬 코드를 이용해서 수신단에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을 절차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미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체크섬 코드를 생성하고 체크섬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제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16비트로 주어졌습니다. 8비트 단위로 구분할 것입니다. 8비트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8비트 단위로 나눈 데이터들을 더할 것입니다. 바이너리 데이터, 이진수와 이진수 더하는 룰대로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하면 0, 더하면 하나 자리 올라온 것입니다. 1, 0, 다시 0, 하나 올라가면 0, 하나 올라가면 1,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1, 1 더하기 0 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8비트 단위로 나눈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한 값에 다시 1의 보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더한 값에 1의 보수를 취한 것이 곧 체크섬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데이터와 함께 체크섬 코드가 추가돼서 수신단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예제입니다. 수신단의 레시버에 도착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물론 에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8비트 단위로 구분해서 3개의 데이터를 모두 더할 것입니다. 3개의 데이터를 모두 더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1의 보수를 취하면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1의 보수를 취한 값이 모두 0이면 에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에러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모든 데이터를 더한 다음에 그 더한 데이터에 다시 1의 보수를 취했을 경우 0이 나오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된 경우 수신기에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과정입니다. 에러가 포함된 데이터가 수신된 것입니다. 8비트 단위로 분할해서 3개의 데이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캐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의 보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and around carry, 즉 다시 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비트 LSB로 가져가서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하면 110001110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로부터 바로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1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의 보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1은 0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의 보수를 취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할 때 모든 비트가 0이면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두 0이 아니면 어느 하나 비트라도 1이면 그 수신된 데이터에는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러 디텍션하는 방법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체크섬 마지막 부분입니다. 체크섬 코드 생성하는 방법, 또 체크섬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디텍션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에러 컬렉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러 디텍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러 디텍션에서는 에러 포함 유무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는 폐기하고 다시 송신단에 리트랜스미션, 즉 재전송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러 컬렉션의 경우에는 에러 유무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다면 5번째 비트가 1인 경우 0으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0이라면 1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 디텍션의 경우보다 에러 컬렉션의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더 많은 중복 비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에러 컬렉션의 경우에 에러가 있는 비트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를 7비트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비트가 전송되는 경우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수신단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첫 번째 비트에서 7번째 비트, 경우의 수 7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7개의 에러 유무 판단 경우, 한 경우, 총 8개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8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리던던트 비트는 3비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 10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7비트 더하기 리던던트 비트 3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리던던트 비트 그 자체에 에러가 포함된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비트와 중복 비트 3비트를 더한 10비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비트가 전송되는 경우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비트가 수신단에 수신된 경우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하나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비트에서 10번째 비트까지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는지 10개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10비트가 전송되는 경우 11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1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4비트의 중복 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비트가 전송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중복 비트와 데이터 비트, 중복 비트와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의 R제곱은 R은 중복 비트의 수인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수 더하기 중복 비트 수 더하기 1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복 비트 4비트 고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태 16개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7비트였습니다. 4비트였습니다. 리던던트 비트.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하나의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7 더하기 4 더하기 1, 12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1개의 비트가 전송되는 경우 7비트 플러스 4비트, 다시 12개의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2개의 상태 중에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리던던트 비트 4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3비트 갖고는 8개의 스테이트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던던트 비트가 적은 것입니다. 항상 리던던트 비트와 데이터 비트의 관계에는 이러한 수학적 표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7비트 우리 대상으로 했습니다. 7비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리던던트 비트 4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총 11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 6비트인 경우 리던던트 비트 4비트, 총 10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비트가 4비트인 경우 3비트의 리던던트 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총 7개의 비트가 전송되는 경우입니다. 에러 커렉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는 해밍 코드인 것입니다. 해밍이 제안한 코드인 것입니다. 리던던트 비트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와 에러를 어떻게 커렉션 하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 7비트로 가정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 7비트입니다. 리던던트 비트 4비트입니다. 4비트가 위치해야 하는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리던던트 비트는 8번째, 4번째, 2번째, 첫 번째 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8, 4, 2, 1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리던던트 비트 우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R1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R1을 구하기 위해서는 1, 3, 5, 7, 9, 11번 비트,
1, 3, 5, 7, 9, 11번 비트를 됐을 경우에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1은 즉 다시 말하면 even parity 비트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R1을 구할 때 R1이 1인지 0인지 구할 때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1, 3, 5, 7, 9, 11번 비트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짝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2를 구하는 방법은 2, 3, 6, 7, 10, 11 2, 3, 6, 7, 10, 11 이러한 둘, 넷, 여섯 개의 데이터를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R2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1의 개수가 역시 짝수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입니다. 알파는 4번, 5번, 6번, 7번 비트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R8은 8, 10, 11 8, 9, 10, 11번 비트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개의 비트 중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R1을 구할 때 우리가 1, 3, 5, 7, 9, 11번 비트를 고려했습니다. R2를 구할 때 2, 3, 6, 7, 10, 11번 R8을 구할 때는 8, 9, 10, 11번 비트를 고려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8421 8421 4비트의 이진수로 1에서 11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0001 0010에서 11까지니까 8421 101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에서 11까지 4비트의 이진수를 나열한 다음에 웨이시 8421 첫 번째 비트의 웨이시 1입니다. 웨이시 1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R1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R1 이 부분이 1이 되는 경우는 1, 3, 5, 7, 9, 11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000 1에서 11까지 1011까지 써놓고 두 번째 비트가 1이 되는 번호를 찾아보면 2, 3, 6, 7, 10, 11번이 될 것입니다. R4, R8 마찬가지 경우의 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복 비트가 위치해야 하는 포지션 8421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R1, R2, R4, R8을 구할 경우에 몇 번째 비트를 고려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1에서 11까지 써놓고 어떤 경우에 1이 되는지 그 항번호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정해서 우리가 리던던트 비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1001101인 것입니다. 1001101 실제 데이터 위치시켰습니다. 리던던트 비트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8421로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R1 비트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R1 비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비트를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의 개수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홀수인 것입니다. 더하면 1이 될 것입니다. 다 더하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1을 우리가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R1은 1이 된 것입니다. 다음 R2 우리가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6번, 7번, 10번, 11번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짝수입니다. R2 비트는 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것입니다. R4 4, 5, 6, 7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의 개수가 하나, 두 개 이미 짝수입니다. 따라서 R4는 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R8 8, 9, 10, 11번
비트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R8이 1이 되면 1의 개수가 짝수, 즉 2개를 더하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R8, 4, 2, 1, 즉 리던던트 비트를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컬렉션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포함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원래 송신단에서 만든 해밍 코드는 10011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송신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이 0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있는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7911번, 1357911번 비트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더하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송신단에서는 1357911번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서 송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1이 나왔습니다. 벌써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R2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367, 10, 11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7, 10, 11번 더하면 1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역시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R4에 관련된 4, 5, 6, 7번 비트 더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R8에 관련된 부분, R8에 관련된 부분 8, 9, 10, 11번 더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 1, 1, 1, 10진수로 바꾸면 7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7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7번째 비트에 에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0은 1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에러가 정정된 것입니다. 에러를 컬렉션하는 과정에 관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